네네,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물리치료실 가면 피부 겉은 별로 안 뜨거운데 속은 막 후끈해지는 그런 거대한 기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네. 환부 위에 딱 띄워놓고 쓰는 그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피부에 직접 닿지도 않는데 속 근육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우리가 출근길에 듣는 라디오 주파수랑 똑같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라디오 주파수, 즉 무선 주파수를 쓰는 거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표가 바로 흔한 찜질팩 수준을 넘어서 인체 물리학을 해킹하는 단파 신부열 치료 문헌들을 해독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라디오 주파수로 몸을 데운다니 진짜 약간 SF 영화 같죠? 우리가 매일 쓰는 와이파이나 팟캐스트 다운받을 때 쓰는 전자기파도 다 주파수인데 그게 우리 몸을 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유기 옆에서는 아무 느낌 없거든요. 그게 주파수 대역은 비슷해도 출력이랑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자기파가 대체 어떻게 물리적인 열로 변화하는지 그 기전부터 봐야 하는데요. 네, 외부에서 막 불을 쬐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문헌을 보니까 단파 에너지가 몸에 도달하면 전개, 그러니까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조직 안으로 침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우리 인체가 이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아주 독특한 매질이라는 데 있어요. 매질이요? 네, 전기가 완벽하게 통하는 구리선 같은 도체도 아니고 아예 안 통하는 고무 같은 부도체도 아니거든요. 수분이랑 전해질로 꽉 차 있어서 전기에 저항하는 성질이랑 전하를 머금는 유전성을 동시에 가진 아주 복잡한 환경이죠. 아,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다르게 반응하는 거군요. 네네. 이 환경 안으로 초당 수천만 번 진동하는 강력한 단파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속 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막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 분자가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플러스,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쌍극자 형태거든요. 아주 미세한 자석 같은 거죠. 아하, 조그만 자석이 수없이 많은 거네요. 네, 근데 외부에서 강력한 전자기장이 훅 들어와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1초에 무려 2,700만 번씩 미친 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1초에 2,700만 번이요? 와, 잠깐만요. 그러면 내 몸속 물 분자들이 전자기장 방향이 바뀔 때마다 같이 막 회전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전자기장 흐름에 맞춰서 정렬하려고 팽해처럼 끊임없이 회전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포 주변에 떠다니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이온들도 힘을 받아서 엄청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우리 몸속이 약간 미시적인 댄스 클럽이 되는 거네요. 무선 주파수가 아주 빠른 비트의 음악을 틀면 물 분자들이랑 이온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격렬한 댄스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수많은 분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일초에 수천만 번씩 돌고 부딪히면 엄청난 마찰이 생기겠죠. 아, 그 마찰이 바로 열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체 조직 내에서 저항을 이겨내면서 열로 변환되는 거죠. 대박이네요. 기계가 밖에서 뜨거운 열을 막 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몸속 물 분자들이 스스로 춤을 추면서 뼛속 깊은 곳에서 마찰열을 만들어내는 거였네요. 네네. 피부 표면 온도는 안 올리면서 속이 뜨끈해지는 기적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치료법이 왜 가치 있는지 딱 보이죠.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 몸 조직마다 수분 함유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피가 생생 도는 근육이나 혈관은 수분이 아주 높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아서 전자기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그럼 뼈나 두꺼운 지방층은요? 거긴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거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저항덩어리에 가깝습니다. 물 분자가 적으니까 춤출 녀석들도 부족하죠. 그래서 가열되는 속도도 훨씬 느립니다. 아, 일반 핫팩은 겉에 있는 지방층만 데우고 마는데 이 주파수는 지방을 뚫고 지나가서 수분이 많은 타겟 근육에서 집중적으로 파티를 연다는 거네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열이 기가 막히게 발생하는 원리를 알게 되니까 문헌에 나오는 치료 모드에서 갑자기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연속 단파랑 맥동 단파 모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름부터가 신부열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쏘는 연속 단파 모드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거든요. 뭉친 근육 틀고 통증 녹이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열이 필요하니까요. 네, 강력한 마찰열이 아주 유용하죠. 근데 맥동 단파 모드요. 자료 보니까
에너지를 짧게 끊어 쏴서 열감이 거의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열 내려고 거대한 댄스 글룹 만들어 놓고 왜 열을 안 내는 모드를 쓰는 건가요? 완전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환자를 치료할 때 무조건 온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겁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는 열이 아주 훌륭한 치료제 맞습니다. 혈흔량 늘려주고 조직 부드럽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이 길 가다가 발목을 아주 심하게 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대 찢어지고 퉁퉁 붓고 욱신거리는 극성 염증 상태가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엄청 아프네요. 그럴 땐 보통 얼음찜질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 그 극심한 염증 부위에 연속 단파 모드로 마찰열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조직에 불이 난 상태인데 거기에 엄청난 열을 들이붓는 겁니다. 헐, 불난 집에 기름 붓기네요. 붓기랑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 같아요. 열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끊어 쏘는 맥동단파 모드가 필수적인 겁니다. 에너지를 보냈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보내는 걸 밀리초 단위로 반복하는 거죠. 아,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길게 세팅되어 있겠네요. 네. 기계 평균 출력이 확 낮아져서 분자들이 마찰열을 쌓을 시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직을 뜨겁게 굽지 않는 거죠. 물 분자들이 막 춤추려고 시동 거는데 열 나기 직전에 DJ가 음악 끄고 에어컨 트는 거네요. 열역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열이 안 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펄스 형태로 전달되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세포막을 때리면서 투과성을 변화시킵니다. 열 없이 세포만 자극하는 거군요. 네, 세포 안팎기온 펌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자극해서 무너진 균형도 맞추고 미세 림프 순환을 돕죠. 즉, 열 부작용 없이 진동 에너지만으로 세포 스스로 붓기를 빼게 돕는 생물학적 치유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기계 하나가 만성 환자한텐 강력한 난로가 되고 급성 환자한텐 재생 스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치료사가 이걸 자유자재로 조절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좋습니다. 그럼 타겟 질환에 맞춰 모드를 골랐으면 이제 피부에 에너지를 어떻게 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패드 부착 방식이 두 가지던데 물리 법칙이 아주 강하게 개입하더라고요. 네, 환자 체형이나 근육 깊이에 따라 진입 경로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크게 콘덴서 전극법이랑 인덕터법, 즉 드럼법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콘덴서 전극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자의 치료 부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개의 전극판을 마주보게 배치합니다. 아, 살을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꽉 대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두 판 사이에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고 그게 환자 몸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흘러가요. 잠깐만요. 아까 지방층은 저항이 강해서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하셨잖아요. 양쪽에서 전기장을 쏘면 피하 지방층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 다 막히는 거 아닌가요? 오,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딱 그 현상 때문에 콘덴서 전극법만의 독특한 패턴이 나와요. 전기장이 저항 높은 지방층을 억지로 뚫으려다 보니까 엄청난 마찰이랑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헉! 그럼 깊은 근육보다 겉에 있는 지방에서 열이 더 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깊은 근육보다 저항이 심한 피하 지방층에서 열이 두드러지게 나죠.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완전 샌드위치 프레스기네요. 빵 사이에 재료 넣고 양쪽에서 뜨거운 철판으로 꾹 누르잖아요. 전기장이 철판이고 두꺼운 지방이 빵인 거죠.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전기장이 빵을 통과하면서 쫙 열을 내니까 표면 쪽이 먼저 뜨거워지는 원리 맞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방식은 지방층이 얇거나 얕은 관절 치료할 때 유리해요. 근데 만약 고도비만 환자의 깊숙한 허리 근육을 이걸로 치료한다면 어떨까요? 심부 근육은 안 데워지고 겉에 지방만 펄펄 끓어서 화상이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인 인덕터법, 드럼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양쪽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코일이 내장된 둥근 드럼을 피부 한쪽 근처에만 둬요. 그리고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을 쏩니다. 자기장은 전기장이랑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나요? 지방층에서 안 막히나요? 자기장 최고 장점이 이 저항 조직을 거의 유리 통과하듯이 쑥 통과해버린다는 겁니다. 방해를 안 받아요. 오, 완전 프리패스네요. 네, 그렇게 깊은 속까지 침투한 자기장이 수분 가득한 근육층을 만나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근육 내부에서 빙글빙글 도는 전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와전류라고 부르죠. 세상에, 몸속에 전기의 소용돌이가 생긴다고요? 아까 콘덴서가 샌드위치 프레스기면 인덕터 방식은 깊은 호수에 무거운 돌 던지는 거네요. 아, 네, 맞아요. 수면은 조용히 뚫고 들어가서 깊은 바닥에서부터 물결 일으켜서 열이 끓어오르게 만드는 거군요. 네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치료사들 숙련도가 왜 절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체형, 피하인지 신부인지, 수분 함량은 어떤지 머릿속으로 실시간 계상해야 하니까요. 전원 버튼만 띵 누르는 게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두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물리적 규칙이 또 있습니다. 기기랑 피부 사이에 일정한 공기 간격을 꼭 둬야 한다는 거예요. 공기 간격이요? 띄워놓고 쓰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건데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너무 가까우면 에너지가 한 점으로 확 쏠리는 열점 현상이 생깁니다. 아,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종이 태우는 거랑 똑같군요. 맞습니다.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 간격을 유지해서 심부 화상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대형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자료에 금기 사항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절대 금기사항이 꽤 많습니다. 임산부나 악성 종양 환자는 당연하고 체내 금속 이식물이나 심박조율기 환자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전자레인지에 운박지 나오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금속이 막 타버릴 테니까요. 네, 치명적이죠.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사소해 보이는 주의사항 부분이에요. 치료 전에 환자 몸에서 땀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닦아야 하고 심지어 주머니 속 신용카드까지 빼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아니, 땀이랑 신용카드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이거 전자기적 특성 완벽히 이해 못하면 무시하기 쉬운 요소들입니다. 먼저 땀부터 볼까요? 아까 에너지 제일 잘 흡수하고 열 내는 게 뭐라고 했죠? 아, 물 분자요. 수분이 가장 춤 잘 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피부 표면에 땀방울이 맺혀 있거나 환자복이 살짝 젖어 있다고 쳐보죠. 깊은 근육으로 가야 할 수백 와트 에너지가 피부 겉면에 있는 순수 수분 덩어리, 땀방울을 만납니다. 헉, 그럼 에너지가 거기로 다 몰리나요? 네. 전자기장이 블랙홀이나 거대한 렌즈처럼 그 물방울 주변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분산되어야 할 에너지가 바늘끝만한 것에 집중된다는 거네요. 네. 그럼 물방울 아래 피부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면서 엄청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죠. 몸 고치려다가 땀 한 방울 때문에 화상 입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완벽히 건조시키는 게 절대 원칙이에요. 와, 내 몸에 난 땀방울 하나가 내 살을 태우는 돋보기가 된다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는요? 카드는 수분도 없잖아요. 플라스틱에 불이라도 붙나요? 불이 붙는 건 아니고요. 자기장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뒷면 검은 띠가 미세한 자성으로 정보를 기록해 두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가 뿜어내는 거대한 자기장 폭풍에 카드가 들어가면 마그네틱 배열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섞여버립니다. 아, 열 때문이 아니라 자기장 폭풍에 결제 정보가 싹 지워지는 거군요. 네, 카드가 먹통이 되죠. 스마트폰이나 정밀 전자기기도 강력한 주파수 간섭 때문에 메인보드가 타버리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제일 치명적인 건 주변 의료기기들이에요. 심박조율기가 이 간섭받아서 멈춰버리면 환자 생명이 즉각 위험해집니다. 세상에. 문안 마드만 문단이 왜 기계를 다른 기기랑 3m 이상 떨어뜨려 놓고 완전히 차폐된 독립공간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파동 통제하는 지식이 필수네요. 그렇습니다. 치료사가 기계 다이얼 돌리는 순간 그 공간 전자기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독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이 장비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난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쏴서 물 분자 춤추게 만들고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다루면서 스스로 치유열을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때로는 열 없이 비열적 파동만으로 염증세포 붓기 빼고 재생 스위치 켜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리학적 치료 예술이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환자 해부학 구조부터 보이지 않는 전자기학 법칙까지 아우르는 종합과학의 산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물리치료실에서 피부는 안 뜨거운데 속이 뻐근하게 풀리는 이 거대한 기계 만나면 방금 배운 놀라운 과학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속 분자들이 1초에 수천만 번씩 비트에 맞춰 격렬한 회전 댄스 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원리를 이해하면 왜 땀 닦아야 하는지, 왜 공기 간격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까 치료 효과도 더 극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 이 주파수를 초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어떨까요? 특정 질병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만의 고유 진동수를 찾아내서 밖에서 파동만 쏴서 파괴하는 겁니다. 무선 주파수 알약 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물리학과 의학의 궁극적인 융합이네요. 화학약물 없이 파동 진동만으로 세포랑 직접 대화하고 병을 치료하는 미래. 아주 가슴 뛰는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단파 신부열 치료가 바로 그 미래로 향하는 훌륭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주파수가 품고 있는 치유의 가능성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또 다른 지식의 문을 열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